71세 재혼, 동경에서 첫밤, 그런 삶. 차가운 겨울바람이 벤치에 앉은 갑수의 어깨를 쓸쓸하게 감쌌다. 텅 빈 그의 마음처럼 주변은 앙상한 나뭇가지와 회색빛 풍경뿐이었다. 71년의 세월, 벤처 기업을 일으켜 천문학적인 부를 쌓았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돈만 보고 달려들었던 아내는 아주 오래전에 그의 곁을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은 깊은 고독뿐이었다. 명예도 재산도 이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갑수는 고통 속의 벤치 아래로 힘없이 쓰러졌다. 어머나, 괜찮으세요? 다급한 외침과 함께 누군가 그에게 달려왔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억센 손길이 그의 가슴을 주무르고 숨을 불어넣었다. 48세의 정자였다.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며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그녀는 퇴근길에 잠시 공원에 들렀다가 쓰러진 갑수를 발견한 것이다. 당황한 기색도 잠시, 정자는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정신이 드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뜬 갑수의 곁에 정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의 갑수는 낯선 안도감을 느꼈다. 가족이 없다는 그의 말에 정자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며칠 동안만이라도 돌봐드릴게요. 그녀의 간호는 갑수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했다. 정자는 밤낮으로 갑수의 곁을 지켰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그의 식사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녀의 소박한 이야기 속에서 갑수는 삶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인간적인 따뜻함,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갑수의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정자의 해맑은 웃음, 정자 아이들의 재롱, 소박하지만 따뜻한 그녀의 삶 속에서 그는 잊었던 행복을 발견했다. 정자 역시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지만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단함과 외로움을 갑수의 따뜻한 한마디의 말과 위로 속에서 녹여낼 수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퇴원을 앞두고 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자는 그의 손을 잡으며 밝게 웃었다. 아니에요. 쓰러진 어르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계신 걸 보니 마음이 쓰였어요. 그 후로 갑수는 매일 정자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수는 며칠 동안 심사숙고 끝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정자의 식당을 찾았다. 붉은 장미가 어색하게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꽃을 건네며 쑥스러운 듯 말했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다시 건강을 찾았습니다. 정자는 예상치 못한 꽃다발에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옅은 홍조가 번졌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녀는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식당 안의 다른 직원들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박수로 응대해 주었다. 갑수는 그녀의 반응에 미소 지었다. 정자의 퇴근길에 갑수는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동네에 있는 가정식 한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가 좋아하는 찻집에 들러 차를 마시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시간을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담이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정자의 힘든 일상과 아이들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힘든 일은 없으셨고요. 이렇게 항상 정자를 챙기기만 하였다. 정자는 갑작스러운 그의 관심에 그녀에게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특히나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억척스럽게 살고 있기에 전직 교수라는 분의 호의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혹시나 신분 차이도 그렇고 살아온 삶의 과정이 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다. 천박해 보일까 조심스러웠고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위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지위가 아닌 그의 진정성 있는 진솔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호의에 감사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선을 그으려 노력했다. 갑수의 조심스러운 마음은 어느덧 정자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수는 용기를 내어 정자의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그녀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고, 그녀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정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자의 집으로 갑수를 초대한 것이다. 정자의 낡은 임대 아파트는 평소보다 부산스러웠다. 좁은 주방에서 정자는 연신분주하게 움직였고 딸 지수는 식탁을 닦고 아들 민준이는 거실을 정리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아이들은 신이 난 듯 보였다. 현관 벨이 울리고 정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색한 미소를 지은 갑수가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의 낯선 모습에 지수와 민준이는 잠시 머뭇대었다. 정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갑수를 소개했다. 엄마가 이야기했던 교수님 하자. 아이들은 마지못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어색함은 여전히 감돌았다. 갑수는 아이들에게 준비한 작은 선물을 건네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다. 소박한 저녁 식탁, 오가는 낯선 대화.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들이 놓였다. 갑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소박한 밥상이었다. 정자는 연신 변변찮은 음식이라 죄송하다라고 말했지만 갑수는 오히려 정갈하고 따뜻한 집밥에서 그녀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갑수는 먼저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지수는 학교 재미있니? 좋아하는 과목은 뭐고? 네. 그냥 그래요. 미술 과목을 좋아해요. 지수는 수줍게 대답했다. 민준이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정자는 아이들에게 교수님께 어려운 것 있으면 여쭤봐 라고 말했다. 교수님은 돈 많이 벌어보셨어요? 민준이의 질문에 정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갑수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하. 대화는 끊어질 듯 이어졌고 식탁 위에는 어색함과 함께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갑수는 아이들의 소소한 일상과 관심사에 관해 물었고 정자는 그의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노력에 감사함을 느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함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갑수는 화려하고 고급스럽지만 외로운 식사 대신 소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정자의 식탁에서 낯선 행복감을 느꼈다. 아이들은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었고 정자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갑수는 정자의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이후 아이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좀 더 깊숙이 관여하고 싶어졌다. 특히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자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학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의 지원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랐다. 식사 후 수줍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던 지수의 재능을 눈여겨보았던 갑수는 정자에게 조심스럽게 미술학원에 보내보는 것을 제안했다.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정자를 위해 그는 학원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자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망설였지만 딸아이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다. 지수는 미술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숨겨진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고 그림 실력이 날로 향상되었다. 갑수는 지수의 그림을 볼 때마다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었고 지수는 그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더욱 그림에 매진했다. 축구에 푹 빠져있는 민준이를 위해 갑수는 체육용품을 선물하고 주말마다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가거나 직접 공을 차주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민준이의 축구 클럽 활동비와 훈련비를 지원하며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준이는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나군요.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갑수의 격려 속에서 민준이는 더욱 축구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학교 축구부에서도 공격수로 활약을 보였다. 갑수의 지원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아이들에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으며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을 느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수와 민준이는 자신들의 꿈을 향해 조금씩 날갯짓을 시작했고 그들의 밝은 미래는 정자와 갑수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선사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업 환경에 대한 걱정을 늘 품고 있던 갑수는 어느 날 정자에게 조심스럽게 이주 이야기를 꺼냈다. 현재 사는 낡은 임대 아파트는 아이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기에는 턱없이 좁았다. 갑수는 아이들이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새로운 보금자리, 함께 꾸는 꿈. 아이들의 학업 환경에 대한 걱정을 늘 품고 있던 갑수는 어느 날 정자에게 조심스럽게 이주 이야기를 꺼냈다. 현재 사는 낡은 임대 아파트는 아이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기에는 턱없이 좁았다. 갑수는 아이들이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따뜻한 마음으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정자씨,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집이 아이들이 공부하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수도 그림을 그리고 민준이도 이제 중학생이 되면 공부할 양이 많아질 텐데 각자 방이 있으면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갑수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정자는 어이가 없어 잠시 망하니 있었다. 교수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 형편에.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흐리자 갑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사 비용이나 새로운 집의 보증금 같은 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상으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꼭 거절하고 싶다면 나중에 갚으시면 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정자는 더 거절할 수 없었다. 아이들을 위한 그의 깊은 배려에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며칠 후 갑수의 도움으로 정자네 가족은 좀 더 넓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이 생겼다는 사실에 뛸듯이 기뻐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해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낡은 아파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넓은 공간의 지수는 자신의 그림 도구를 펼쳐놓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민준이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참고서를 펼쳐보았다. 정자 역시 깨끗하고 넓어진 집을 보며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는 꿈같은 선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바라보며 갑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교수님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자의 감사 인사에 갑수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갑수는 이 모든 것은 저를 살려주신 덕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드려야지요. 살려놓으셨으니 책임도 지셔야지요. 이건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기쁩니다. 이제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지내세요. 어느덧 갑수는 정자에게 단순한 호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 그녀의 삶 자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는 존재가 되었다. 식당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정자의 강인함에 감탄하면서도 그녀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떨칠 수 없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홀서빙을 하고 돌아와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정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고민이 뭐예요? 하며 아주 궁금해한다. 이 말에 잠시만요. 우선 차 주문부터 하고 이야기하시죠. 식당 일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할만해요. 전에 카페 하나 하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랬었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내가 카페 하나 차리면 도와줄 수 있나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던진다. 정자는 잠시 갑수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답한다. 그럼 식당 그만두고 카페로 자리를 옮기라는 말씀이신가요? 갑수는 당연히 옮기셔야지요. 솔직히 예쁜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손님들에게 직접 만든 커피와 간단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휴식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자금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으니까요. 정자는 수줍게 자신의 열정을 털어놓았다. 갑수는 저와 같은 생각이라 너무 좋습니다. 꼭 도와주실 거라 믿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장소를 염두에 두었던 곳이 있으면 같이 보러 가시죠. 이렇게 제안도 했다. 정자 씨는 제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라고 했다. 다음날 정자는 식당에 사표를 제출하고 그곳 사장님과 동료분들께 그동안의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분주하게 발품을 팔아 장소를 알아보러 다녔다. 드디어 정자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의 문을 여는 날이 밝았다. 아담하고 깔끔하며 공간은 정자의 손길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가득 채워졌다.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개업식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개업 준비로 며칠 밤을 설쳤지만 정자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직접 고른 커피 원두를 정성스럽게 갈고 새벽부터 일어나 손님들에게 선보일 맛있는 빵과 디저트를 만들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인 갑수가 함께했다. 그는 개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손님 맞이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도왔다. 지수와 민준이도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일찍부터 카페에 나와 작은 화분들을 옮기거나 테이블을 닦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엄마에 대해 자랑스러움과 응원의 마음이 가득했다. 오전부터 카페에는 정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동네 주민들,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갑수의 몇몇 지인들까지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정자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정자씨, 드디어 꿈을 이루셨군요. 카페 정말 아늑하고 예뻐요. 커피 맛도 최고네요. 사장님, 개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동네에 이렇게 예쁜 카페가 생겨서 정말 좋아요. 자주 들를게요. 축하 인사와 함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정자는 찾아와 준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이 공간을 따뜻하고 편안한 사랑방처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카페 이름은 정원의 아침이다. 갑수가 지었는데 정자가 웃고 있는 아침 정원이란 뜻이 담겼단다. 대표는 공동명의로 등록했고 갑수는 경영을, 정자는 모든 것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갑수는 점원으로 청소며 설거지며 심부름까지 모두 맞아서 했다. 그러면서 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니 몸 움직이는 건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좋아한다. 대신 아침에 출근하면 따뜻한 첫 커피와 갖고 온 첫 빵은 갑수에게 내어줬다. 물론 수익금의 반은 정자 통장에 입금되고 나머지 반은 갑수의 통장에 입금된다. 조금은 바쁘게 일을 하였지만 수익은 많이 늘어났으니 정자도 신이 났다. 물론 갑수는 매일 출근해서 정자와 함께 일하고 함께 퇴근했다.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이다. 아이들 때문에 토요일을 쉬기로 했다. 정원의 아침에 따스한 햇볕이 쏟아지던 어느 날, 갑수는 정자에게 가족 여행을 제안했다. 정 대표님,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건 어떻소? 아이들도 좋아할 테고 우리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에 정자는 깜짝 놀랐지만 평소 아이들에게 멋진 곳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엄두가 안 나 어려웠던 말을 갑수가 한 것이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지수가 정말요, 교수님? 어디로 가는데요? 하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고 민준이 역시 하던 게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갑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곳으로 가야지요. 내 생각은 도쿄 디즈니랜드로 어때? 하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정자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꿈과 환상의 나라로 첫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정원의 아침, 가족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갑수는 여행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아이들의 여권을 챙기는 등 세심한 준비를 했다. 정자는 아이들의 옷가지와 간단한 간식들을 챙기며 마치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여행 전날 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디즈니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미키 마우스를 만날 생각에, 신데렐라 성을 직접 볼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갑수와 정자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함께하는 가족 여행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될지 짐작할 수 있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도쿄 디즈니랜드에 도착. 거대한 미키 마우스 조형물이 정원의 아침, 가족을 환영했다. 눈앞에 펼쳐진 동화 속 세상에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정자 역시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을 지었다. 갑수는 능숙하게 패스트패스를 이용하여 인기 있는 어트랙션을 예약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며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퍼레이드 행렬 속에서 손을 흔들며 환호하기도 했다. 정자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미키 마우스 머리띠를 하고 환하게 웃는 지수, 그리고 그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는 갑수의 모습은 그녀에게 더없이 소중한 풍경이었다. 점심 식사 시간에는 예쁜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었고 저녁에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감상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들의 향연 속에서 갑수는 정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정자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더욱 깊은 가족애를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호텔방 안을 잔잔하게 채웠다. 디즈니랜드에서의 신나는 하루를 만끽한 지수와 민준이는 고난잠에 빠져들었다. 2박 3일의 가족 여행이었지만 아이들의 체력을 고려해 갑수와 정자는 무리한 일정 대신 충분한 휴식을 계획했었다. 덕분에 늦은 저녁, 두 사람에게는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 주어졌다. 갑수는 와인잔에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랐다. 붉은 빛의 와인이 잔에 채워지는 모습은 마치 두 사람의 깊어지는 감정을 닮아 있었다. 오늘 하루,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갑수가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아이들에게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꿈을 이루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자는 미소 지으며 와인 잔을 기울였다. 평소 쉽게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들이 조용한 밤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갑수를 만나 삶이 얼마나 따뜻하게 변화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갑수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그녀가 겪었을 고난에 가슴 아파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진솔하고 깊어졌다. 갑수는 자신의 외로웠던 과거와 정자를 만나 비로소 느끼게 된 삶의 행복에 관해 이야기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텅 빈 마음을 어떻게 채워주었는지 고백했다. 정자는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족함 없어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 이면에 깊은 고독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그녀는 공감하여 느끼고 있었다. 그녀 역시 갑수의 따뜻함과 배려 속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음을 고백하였다. 갑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정자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굳건했다. 정자는 그의 손길을 감싸며 마주 잡았다. 정자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저 아이들이 내 아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갑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 역시 그의 따뜻함과 진심에 깊이 감동했고 그의 곁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 역시 교수님을 만난 건 기적과 같아요. 외롭고 힘들었던 제 삶의 따뜻한 햇볕처럼 다가와 주셨죠. 교수님과 아이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갑수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정자의 이마에 닿았다. 짧지만 깊은 입맞춤은 서로를 향한 벅찬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했다. 정자는 눈을 감았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이마에 닿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러왔던 떨림이 진한 파도로 퍼져나갔다. 갑수는 다시 한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걷잡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봉긋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입맞춤은 시간이 멈춘 듯 길게 이어졌다. 정자는 갑수의 손을 잡고 침대로 향했다. 교수님, 저 많이 안아주세요.
이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가 되는 첫 감정을 느꼈다. 서로의 입술이 떨어지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갑수의 굳건한 팔 안에서 정자는 비로소 오랜 시간 느껴왔던 외로움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온전한 안식을 찾았다. 그의 따뜻한 품은 그녀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였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고 낯선 도시의 밤, 둘만의 오붓한 시간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하게 연그러가고 있었다. 갑수와 정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 23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차이는 주변의 시선은 물론 때로는 두 사람 스스로에게도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다. 더욱이 정자에게는 세상 전부와 같은 두 아이를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갑수와 정자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다. 함께 정원의 아침을 운영하며 서로를 챙기고 의지했고 아이들의 학교 행사나 가사 일들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갔다. 결혼을 생각하며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복에 불안감을 느낀 것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깊은 고민 때문일까요?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정자는 마음속 깊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미선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정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녀가 정자의 결혼을 그토록 완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선은 정자와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로서 그녀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선은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정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23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갑수의 건강 문제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은 정자에게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고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정자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어렵게 생활해온 정자와 아이들이 갑자기 변한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까 봐 미선은 걱정했습니다. 미선은 정자에게 아이들이 전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미선은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생긴 새 아빠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쩌면 혼란스러워하거나 반감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미선은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관계 속에서 상처받거나 소외될까 걱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갑수의 진심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정자일 수 있습니다. 미선은 정자가 또다시 불행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까 진심으로 염려했습니다. 미선은 오랜 친구로서 정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냉철하게 짚어주며 정자가 섣부른 결정으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미선의 단호한 반대에 정자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친구의 우려를 극복하고 결혼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존재했다. 갑수는 정자의 따뜻함과 긍정적인 에너지 없이는 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고 정자 역시 갑수의 든든한 지지와 변함없는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그의 곁에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혼란이나 반감을 우려하여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시기를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둘만의 시간에는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행복한 꿈을 꾸었다.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늙어가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소박하지만 진실한 미래를 그렸다. 갑수와 정자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갑작스러운 어른들의 결정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섣부른 행동은 피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익숙해지도록 노력했다. 함께 식사하고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갑수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친근한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고, 정자는 그런 갑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교수님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했다. 장자는 정말? 왜? 하도 되물었다. 엄마도 교수님 좋아하고 교수님도 엄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정자는 이 말을 갑수에게 전했다. 갑수가 신이 났다. 그날 지수와 민수를 데리고 자동차 전시장에 갔다. 아이들과 전시된 자동차를 구경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차를 구매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약속했다. 이제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차로 등교시켜줄게 했다. 아이들이 좋아라고 갑수에게 매달린다. 정말 차로 등교시켜주니 다른 학생들 아빠가 차로 등교시켜주는 게 부러웠어요 한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우리 아빠 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아빠 했다. 이 말을 들은 갑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놀라서 눈물을 닦아준다. 교수님 왜 그래요? 갑수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니 너무 고마워서 그래.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생전 처음 들으니 감동해서 그래. 그러니 지수와 민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도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하며 갑수의 품에 안겨온다. 갑수의 품에 안긴 지수와 민준이 함께 그렇게 엉엉 울었다. 차 안은 눈물바다를 이뤘다. 그리고 셋이서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엄마를 설득해 꼭 우리 아빠 되어준다 라고 말이다. 그렇게 갑수와 정자는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서로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간절했습니다. 갑수는 정자에게 잊지 못할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자가 가장 좋아하는 정원의 아침 카페를 파티룸 분위기로 꾸미고 정자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대하여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카페 안은 아름다운 꽃과 촛불로 장식되었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정자가 좋아하는 와인과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갑수는 정자가 가장 좋아하는 꽃다발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정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프로젝터로 준비한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영상에는 갑수와 정자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에는 갑수의 진심 어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자씨,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는 운명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과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와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지자 갑수는 무릎을 꿇고 준비한 반지를 정자에게 건넸습니다. 감동에 젖은 정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안은 축복과 환호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은 갑수와 정자의 바람대로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하여 동네 교회에서 예식을 올렸습니다. 정자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채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갑수는 턱시도를 입고 설렘과 감격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정자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결혼식에서 꽃동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축가를 불렀고
민준이는 갑수와 정자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편지를 낭독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아빠가 되어주시기로 한 약속 지켜줘 고맙습니다. 하는 내용을 읽을 때 갑수와 정자 그리고 참석하신 내빈들 모두가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웃고 울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행복한 눈물 속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갑수와 정자는 꿈같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평소에 가보고 싶어 했던 하와이의 휴양지에서 그들은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저녁 식사를 하고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갑수와 정자는 더욱 깊어진 사랑과 믿음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갑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활력과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텅 비었던 그의 넓은 집은 정자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혼자 즐기던 고급스러운 식사 대신 소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가족 식탁이 그의 일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늦깎이 아빠이자 남편으로서 그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토스트를 굽거나 간단한 국을 끓이는 그의 모습은 이전의 냉철한 사업가와 근엄한 교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학교 숙제를 봐주거나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 평범한 아버지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옷차림을 점검하고 도시락을 챙겨주며 현관 앞에서 잘 다녀와 라고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은 이전의 고독한 갑수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꼭 뒤돌아서서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이렇게 외치고 갔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갑수는 가슴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강의실에서 근엄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였던 갑수는 이제 아이들의 학부모 참관 수업에 참여하여 어색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다른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발표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딸 바보, 아들 바보 아빠였습니다. 주말이면 갑수는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을 데려가거나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서툴게 그네를 밀어주거나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의 모습은 이전의 권위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속에서 갑수는 늦게 얻은 소중한 행복을 오래도록 지키고 싶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전에는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갑수가 노력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예전보다 일찍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정자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식습관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정자가 정성껏 차려주는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었습니다. 특히 정자는 갑수의 건강을 생각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 잡곡밥 위주의 식단을 준비했고 갑수는 정자의 정성에 감사하며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자와 함께 충분히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갑수는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 헬스를 중심으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1년에 한두 번씩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의 조언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며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갑수의 건강관리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였습니다. 정자는 그의 식단을 세심하게 챙기고 함께 운동하며 격려했고, 아이들은 아빠, 건강하세요 라고 응원하며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갑수는 더욱 즐겁게 건강관리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정원의 아침 카페 안으로 부드럽게 쏟아지던 어느 날, 갑수와 정자에게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생리가 없고 몸이 좋지 않다고 느꼈던 정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한 그녀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정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아이를 갖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쥐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갑수, 사랑하는 남편 갑수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갑수의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를 맞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격한 감격과 설렘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카페를 남편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에게 확실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도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라고 했다. 저녁 식사 시간, 아이들은 학교 숙제 이야기를 하고 갑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갑수를 향해 입을 열려다 닫았지만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갑수와 정자는 사랑을 나눴고 거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갑수의 품에 파고 들어가 마침내 용기를 낸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정자의 진지한 표정에 갑수는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갑수에게 건넸습니다. 갑수는 물건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테스트기를 다시 확인하며 임신, 이게 정말?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갑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정자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굳건한 팔 안에서 정자는 비로소 벅찬 감동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지수와 민준이 역시 동생이 생겼다는 소식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엄마 아빠의 행복한 모습과 벅찬 감동하며 이내 밝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저희에게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지수의 기대에 찬 질문에 갑수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우리에게 소중한 새 가족이 생길 거야. 정자의 임신 소식은 정원의 아침, 가족에게 큰 기쁨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노산인 아내를 걱정하는 갑수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엄마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욱 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갑수는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접한 후 그 어느 때보다 정자의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정자의 식단을 꼼꼼하게 챙기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새벽마다 정자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퇴근 후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피로를 풀어주는 등 작은 부분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수와 민준이 역시 엄마의 임신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엄마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전에는 투덜거리기도 했던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엄마가 힘들어 보일 때는 어깨를 주무르거나 따뜻한 차를 끓여다 드리는 등 세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 생명이 정원의 아침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갑수는 침착하게 정자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출산 과정 내내 그녀의 곁을 지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밖에서 기다리던 지수와 민준이는 동생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기는 정원의 아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와 옹알이는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행복함을 선사했습니다. 갑수는 퇴근 후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정자는 밤새도록 아기를 돌보며 사랑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수와 민준이는 번갈아가며 동생을 안아보거나 아기 옆에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속삭이는 등 동생을 향한 애정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지수와 민준이 지었는데 자기 이름에서 한자씩 가져와 지민으로 했답니다. 예쁜 이름이라고 하고 아이들의 뜻을 존중해 지민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10년이 흘러 어느덧 지수는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림 실력은 꾸준한 노력과 재능 덕분에 더욱 빛을 발했고 마침내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미술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수의 파리 유학 결정은 정원의 아침 가족에게 설렘과 동시에 아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딸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부모 곁을 떠나 먼 타국에서 홀로 생활할 딸을 생각하니 걱정과 그리움이 앞섰습니다. 특히 갑수는 지수와 더 가깝고 더 아끼고 사랑했기에 그녀의 유학 결정에 남다른 감회를 느꼈습니다. 그는 지수의 그림 실력이 더욱 발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소중한 딸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정원의 아침 가족은 지수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지수의 앞날을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갑수는 전직 교수로서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지수에게 깊은 격려와 함께 용돈을 건네며 든든하게 응원했습니다. 드디어 지수가 파리로 떠나는 날, 인천국제공항은 정원의 아침 가족의 이별의 슬픔과 격려가 가득했습니다. 갑수와 정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포옹으로 격려했고 민준이 역시 누나의 앞날을 응원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갑수와 정자의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을 먼 타국으로 떠나보내는 슬픔은 어쩔 수 없었지만 달의 꿈을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컸습니다. 지수가 없는 정원의 아침은 이전보다 조용해졌지만 가족들은 매일 딸에게 전화해 화상통화를 하였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응원했습니다. 갑수는 지수가 보내오는 그림들을 보며 딸의 재능에 감탄했고 정자는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딸을 걱정하며 음식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민준이 역시 누나에게 문자를 하거나 화상통화를 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비록 딸은 멀리 떠나 있지만 정원의 아침 가족의 마음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지수의 빈자리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막내딸 지민이 재롱으로 채워나갔습니다. 8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 접어들자
갑수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젊은 시절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마저 유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그는 이제 서서히 이별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음을 감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슬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기에 그는 차근차근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며 마지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갑수가 서두른 것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랑하는 아내, 정자와 아이들에게 공정하게 상속할 수 있도록 유언장을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와 감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갑수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 더 만들고 싶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는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어 했던 아프리카를 여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마지막 추억들을 원시의 모습처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여행지에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곁에서 재롱을 부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연신 셔터를 눌러 가슴에 담으며 그는 이 순간들이 영원히 지속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갑수는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정자를 불러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에 대한 감사, 먼저 떠나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그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자는 갑수의 고백에 눈물을 글썽이며 갑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녀 역시 나머지 시간을 후회 없이 사랑으로 채우겠노라고 약속하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갑수는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항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어엿한 성인이 된 지수와 민준이는 아버지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지막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갑수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은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죽음의 이별이 아닌 살아서 이별하는 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한 갑수는 모든 것을 정리하였고 가족들에게 가는 곳을 알리지 않고 마지막 여행은 홀로 뉴질랜드의 로토루아의 요양원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는 생일날 나의 소식을 가족에 알려달라고 당부하고 가족과 행복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나머지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항상 여행 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